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조집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집제법은 우리가 어떠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개수만을 가지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나눗셈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고 쉽기 때문에 이 조집제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집제법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눗셈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다항식 3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1차시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곱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대로 하게 되면 방법 첫 번째 3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1차시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x와 3x의 3제곱을 비교하게 되면 x의 값이 3x의 3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3x의 제곱을 곱해 주어야지 우리가 똑같은 식이 됩니다. 이때 3x의 제곱과 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곱한 값이 이 아래쪽 전개하는 3과 1 곱하면 3 x와 제곱과 x 곱하면 3제곱 3과 1을 곱하면 플러스 3 x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x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게 되면 우리가 다항식의 뺄셈에서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꾼 값을 더해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식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3으로 되겠고 더해주면 x의 3제곱은 3개 마이너스 3개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때 x의 제곱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3개, 마이너스 2개이기 때문에 전체 마이너스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다음에 있는 이 1자식 x가 이 아랫부분으로 내려와서 쓰게 되면 플러스 x가 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5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x는 에서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개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수를 비교하게 되면 x 마이너스 5x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x를 곱해주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식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x와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곱한 값이 이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와 1을 곱하면 마이너스 5 x와 x 곱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와 1 곱하니까 마이너스 5x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위에 있는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x를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로 빼주게 되면 다항식의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꾼 값을 더해주므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x의 제곱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이기 때문에 없어지겠고 그 다음에 x의 값은 위에 하나 밑에 5개 전체 6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5가 내려오면 식은 6x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6x와 x를 비교해 주게 되면 x가 6x가 되기 위해서는 6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올 식은 6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오면 되겠습니다. 6과 1을 곱하면 6x 플러스 6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을 빼게 되면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꾼 값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x
x의 값은 6개에서 6개 빼기 때문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1이 되고 이때 이 나머지는 마이너스 11이 되고 위에 있는 이 식이 우리가 몫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식을 두 번째 방법,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두 번째, 즉 얘는 조립제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수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차항의 개수 3, 그리고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 1차항의 개수 1, 상수항의 개수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나눗셈의 이 기호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x 플러스 1로 나누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1, 이 값이 0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여기에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3은 이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 되겠고 똑같이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마이너스 1과 3을 곱한 값이 이 다음 칸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과 3 곱하니까 3, 그리고 이 두 식은 서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3을 더하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5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다시 곱해서 이 다음 칸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과 5 곱하니까 5, 마찬가지 더하면 1과 5를 더하니까 6, 다시 마이너스 1과 이 나온 값 6을 곱해서 이 다음 칸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과 6 곱하니까 6, 부호가 같기 때문에 더하면 마이너스, 5와 6을 더하면 11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수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방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이 앞에 있는 숫자 3, 마이너스 5, 6은 몫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맨 뒤에 있는 얘는 상수항,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칸은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이 값은 2차항의 개수, 차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하나가 더 있으면 이 식은 우리가 3차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한 값은 3차항은 없기 때문에 몫은 2차,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얘는 3x의 제곱,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x, 상수항의 개수가 6이기 때문에 6, 이와 같이 우리가 써주면 구하고자 하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값이 이 다음식의 나눗셈의 몫이 되겠고,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쓰면 몫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나머지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1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일반적인 우리가 나눗셈으로 했을 때 방법과 두 번째 조집제법, 개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몫과 나머지는 같은 값이 나오고 쉽게 우리가 편하고 개수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집제법입니다. 따라서 조집제법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간단한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나누는 값인데 이 나누는 값이 1차식일 경우만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나누는 수가 1차식,
일 경우에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식인 x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은 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와 같은 조립제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자식만 가능하고 2자식, 3자식 이하에서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3x의 3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할 경우에 주어진 차수가 3차의 개수는 3, 2차가 없습니다. 이때 2차가 없고 1차 1, 상수항 마이너스 5,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값 자체는 2차항이 지금 2차항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2차항이 이와 같은 없는 경우에는 이 식을 이와 같이 사용을 하지 않고 3차항 3, 2차항 개수 없기 때문에 0, 1차항 개수 얼마? 1, 상수항 개수 마이너스 5,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없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없는 경우에 우리가 0이라는 숫자를 써주고 쭉 계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2차식으로 나눌 경우에는 이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차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차수를 건너뛰지 않고 반드시 그 차수에 있는 위치에 0이라는 값을 써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이 몫은 우리가 상관이 없이 이 나머지만을 구하는 방법을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몫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지 않아도 되고, 이 나머지만 알고 싶을 때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정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